네, 안녕하십니까. 재료 분석 및 조직학의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금속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금속의 결정 구조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CC, FCC, HCP, 네, 요 세 가지의 결정 구조가 있었다고 했고, 각각의 결정 구조 같은 경우는 최조밀면과 최조밀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BCC 같은 경우는 최조밀면이 어디죠? 네, 011면이죠. 그리고 최조밀 방향은 111 방향이고요. 그리고 FCC 같은 경우는 반대로 최조밀면은 111면이고 최조밀 방향은 110 방향입니다. 그리고 HCP 같은 경우는 최조밀면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0001면, 그리고 즉 베이사이 플레이면이 되고, 방향 같은 경우는 11-2 0 방향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최조밀면하고 최조밀 방향이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재료의 결함, 특히 성결함 중 하나인 전위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결정 구조들의 집합체가 바로 이제 조직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조직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재료의 결정 구조가 어, 완벽할 때는 오늘 배운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재료의 결정 구조를 보게 될 경우 완전한 그 결정을 가지는 재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부에 점결함이 존재를 한다든지, 뭐 석출물이 존재를 한다든지, 뭐 그런 등의 결함 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 결정 구조 안에 있는 재료의 결함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 파트로 재료의 금속 내에 생기는 금속 결정 내에 생기는 결함들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그 결함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선결함인 전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전위가 결정 구조랑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각 결정 구조에 따라서 전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조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복습을 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에 있는 금속이 응고가 돼서 고체가 돼요. 요 과정이 되면서 그 핵이 먼저 형성이 되고, 요 핵이 형성되는 중심으로 핵 중심으로 같은 방향의 결정을 가지는 원자들이 뭉쳐져서 핵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핵성장된 결정들이 서로 다른 방향들이 맞물려 가지고 다양한 방향의 결정 방향을 갖는 다결정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결정 조직이 형성이 됐을 때 만약에 같은 재료더라도 결정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네. 서로 다른 결정들 간의 경계면인 결정입계면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죠, 저번 시간에. 그리고 만약에 서로 다른 알파랑 감마가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서로 다른 상들 간의 경계니까 상 경계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인 면 간 결함이 형성될 수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냉각 중에 이제 열 에너지가 계속 형성이 돼요. 계속 형성이 되면은 원자들 간에 확산이 일어나죠. 확산이 일어나면서 중간에 이제 내부 공간들이 형성이 되면서 공공이라든지 전이와 같은 결함들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금속 조직 내에는 결정 구조가 완전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숫자의 결함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결함들이 최종적으로 소재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수업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함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그림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총 네, 다양한 차원의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0차원의 점결함부터 시작을 해서 1차원의 성결함, 2차원의 명결함, 3차원의 부피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결함에 대해서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점결함의 경우 제일 대표적인 결함이 원자 격자면 안에 원자가 하나가 뽕 빠진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공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공공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가 뽕 빠진 경우고, 그런데 뽕 빠지지 않고 뭐 A라는 원자라든지 B라는 원자가 서로 다른 원자 같은 게 중간에 원래 있어야 되는 원자 자리를 치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격자 사이에 끼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생기게 되면은 치환형, 침입형 고용체가 된다고 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 녀석들도 일종의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환형, 침입형 고용체까지 포함을 해서 정결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공들이 쭉 연달아 형성이 돼서 선 모양의 결함이 나올 수 있어요. 요 녀석들의 요런 결함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네, 전이는 이제 대표적인 선 결함이 돼서 1차원 결함의 대부분이 거의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아까 전에 앞쪽에서 봤었죠? 서로 다 같은 상을 가지는 같은 상간에서 이제 결정 방향이 다를 때 나타나는 경계면이 뭐라고 했죠? 결정립계라고 했고, 네, 이런 결정립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에서 그림으로 그릴 때는 선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뒤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면 형태의 결함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면결함인 면결함이고요. 그리고 상관경계도, 네, 상경계도 이제 마찬가지로 면결함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같은 결정 구조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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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원자가 딱 하나 엇갈려 가지고 대칭적인 구조가 나타나는 경계면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티페이스 바운더리라고 해서 여기 이상 경계라고 하게 되는데, 이 역시도 이제 면으로 존재를 하겠죠. 왜냐하면 원자들 간의 그 엇갈림이 면 단위로 나타났을 거니까. 그래서 이 역시도 네, 네, 면결함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적층결함, 그러니까 원자가 AB, AB, AB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있는데 갑자기 C가 딱 들어와서 C의 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이 역시도 그런 면결함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적층결함까지가 면결함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부에 석출물이라든지 이제 아니면은 뭐가 구멍이 하나가 뽕 뚫린 경우가 있어요. 요걸 이제 기공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들은 이제 그 위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는 원 형태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구 형태죠. 네, 그런 구 형태의 결함들을 어, 통틀어서 부피 결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의 다양한 차원의 결함이 나타날 수 있는 거를 이 그림에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그림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격자 결함은 이제 공간적인 차원에 따라서 0차원부터 3차원까지 쭉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0차원부터 3차원까지의 결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순서로 0차원 결함인 공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자의 확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고요. 원자 확산하고 이제 관련되는 게 열에너지죠. 그래서 열에너지적으로 평형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계속 존재를 하는 점결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얘는 온도가 있는 상태면은 무조건 생겨요. 그래서 0K 이상의 온도에서 무조건 유효한 결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온도가 되면은 그 평형 공공 농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만큼의 공공 농도가 생겨요. 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깁스 자유 에너지라고 아마 화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식에 보면은 엔탈피가 있고 엔트로피라는 게 있습니다. 엔탈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이 형성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고, 얘는 공공의 농도예요. 그리고 엔트로피 같은 경우는 혼합 엔트로피는 R, X, lnx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쭉식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평형 공공 농도, 공공 농도가 아닌 그냥 원자들이 있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평형 상태에서는 이제 농도 변화에 따라서 얘가 변화량이 없겠죠. 왜냐하면 얘가 극소점일 때니까. 네, 극소점에서는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가지고 유도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그 식이 나와요. 네, 그래서 공공농도 같은 경우는 항상 온도의 지수함수에 네, 비례하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공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돼요. 네, 공공농도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요런 식 패턴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화학하면서. 이 식을 뭐라고 하죠? 네, 아레니우스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요 그 공공농도의 관계식은 아레니우스 식을 따른다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공농도의 아레니우스식 관계식을 받고, 그리고 이때 형성되는 엔탈피 값 있잖아요. 얘는 대체적으로 용융점, 그러니까 금속이 녹는 점하고 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일수록 델타 HV, 엔탈피가 높아지는 거고, 이 엔탈피가 높아진다는 뜻은 공공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네, 공공 형성이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요 식을 봤을 때 이제 델타 H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 공공의 농도는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공의 농도는 굉장히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용융점 근처에서는 공공의 농도가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된다고 치면은 어, 0.3, 0.4 tm, 그러니까 녹는 점의 한 절반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공공 농도가 거의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한 10,000배 이상 떨어지죠. 네,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확산하고도 관계가 있죠. 네, 결국 열에 의해서 이제 원자들이 이동하면서 생긴 거니까 그 확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격자 내에서 계속 이동을 할 수 있고, 이때 대략적인 빈도 같은 경우도 위의 식하고 비슷하게 아레니우스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V가 이제 진동수고, 그리고 HM이 이 진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당연히 더 많이 이동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에너지 장벽이 낮아지니까. 그래서 한 가지 참고로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그 진동에 필요한 엔탈피 같은 경우는 얘가 아예 생기는 것보다는 당연히 조금 작을 수도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공공 농도랑 그리고 진동수에 들어가는 델타 H 값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 말인즉슨 이 값 역시,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식 자체가 아레니우스식을 따르다 보니까 당연한 소리겠지만 온도가 감소하면 할수록 이제 공공의 이동 빈도 역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용융점 부근에서는 거의 초당 한 1,000만 번 정도 이동하던 게 온도가 아까 전처럼 0.4 tm 부근이 되면은 거의 하루에 한 개 이동할까 말까예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거의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결정에 계속 그대로 머무르다가 온도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성결함 전이가 쭉 이동하다가 얘를 치게 되면은 얘가 잡아먹혀서 소멸하게 되는, 네,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공공의 거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1차원 결함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결함이 이제 전이라고 했죠. 네, 전이의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정 구조를 갖는 물질 내에서 이제 원자의 배열이 어긋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원자가 이런 식으로 딱 정렬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뽕 빠져서 E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그 원래 이 녀석이 가야 되는 그 격자 패턴을 가지 못하고 이게 잉여 반면이 하나가 딱 추가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결함이 형성이 되거든요. 요걸 이제 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전이가 형성되는 원인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열적으로도 형성될 수 있고 기계적으로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뭐 융점 근처에서 공공 농도가 증가했다가 이제 농도가 확 떨어지면은 공공 농도가 확 떨어져야 되는데
공공이 이동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막 뭉쳐요. 자기들끼리 막 뭉쳐서 선처럼 이렇게 쭉 연결이 돼가지고 전이가 형성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응고가 될 때 결정 방위가 다른 두 결정이 I의 Y은 완전 다른 방향으로 접촉이 되면은 뭐 결정이 개가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슷한 녀석들이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전이들이 중간에 하나하나씩 박혀 있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요 녀석 역시 전이가 형성되는 두 번째 메커니즘이고, 그리고 급속 응고가 일어나게 될 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원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확산이 일어난다고 했죠. 확산이 일어나서 원자가 들러붙었어요. 제대로 들러붙을 수도 있겠지만은 급소공고면은 잘못 들러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위치에 원자가 잘못 붙어서 그대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면이 하나가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성 변형이 일어날 때도 원자면 슬립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 후반부에 배우게 될 것인데, 원자면 슬립이 없으면은 사실상 소송 변형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뭐 앞에 개요 시간에서도 지렁이 이동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봤을 건데, 네,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이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이 전이들은 버거스 벡터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고 이만큼 어긋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버거스 벡터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버거스 회로를 닫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크기와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버거스 회로거든요. 위에서 그린 게. 그래서 이 버거스 회로가 두 칸, 두 칸, 두 칸 가서 원래 닫혀야 되는데 못 닫히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회로를 닫기 위해서는 하나의 버거스 벡터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전위선의 방향하고, 그리고 위에서 설명했던 버거스 벡터 방향에 따라서 전위 성분에 대한 전위 성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요거는 이제 재료 과학 시간에서도 배웠을 건데, 크게 칼날 전이, 그리고 나선 전이, 혼합 전이로 나눠지게 돼요. 칼날 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위선의 방향하고 버거스 벡터의 방향이 수직의 관계를 보이는 방향이 전이거든요. 요게 이제 전위선이고 버거스 벡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직에 놓이게 되고, 나선 전이 같은 경우는 전위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버거스 벡터가 어떻게 있어요? 평행하게 있죠. 그래서 전위선의 방향하고 버거스 벡터 방향이 동일한 관계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칼레전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잉여면이 존재를 하는데, 얘는 잉여면이 따로 존재는 하지 않아요. 네, 그 정도로도 차이를 확인을 할 수 있고, 혼합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칼레전이랑 나선전이 성분이 혼합이 된 전인데, 아마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걸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은 전이가 선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휘어져 있죠.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명결함, 제일 대표적인 명결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결정 있게 이미지를 쭉 가져왔는데요. 결정 있기는 아까 저번 시간에 배웠겠지만 정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죠. 서로 다른 결정 방향을 가지는 결정 사이의 경계면을, 네, 결정 입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 입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결정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 녀석들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엇갈려서 들어간 녀석들이 있을 건데, 이 엇갈려진 경계들 구분하는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결정들이 어떤 것들이 이런 식으로 확 틀어진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만 틀어진 녀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 사이의 방위각 차이에 따라서도 결정 입계를 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결정 입계 같은 경우는 이게 틀어진 게 15도 이상 틀어져 있으면은 결정 사이의 방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다고 해서 고경각 입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5도에서 15도 정도 좀 적게 틀어진 케이스 있죠. 적게 틀어진 경우는 이제 좀 적게 틀어졌으니까 소경각 있게. 그리고 2에서 5도 굉장히 조금 틀어진 녀석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틀어진 녀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고경각 있게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식으로 결정들이 쭉 터져 있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는 반면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중간에 전이가 한 개 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특정 각도가 생기는 건데, 요런 것들을 이제 악열적 입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제 악열적 입계랑 소경각 입계는 이런 식으로의 패턴을 많이 보이게 되고, 이제 고경각 입계는 이런 패턴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소경각 입계랑 악열적 입계 같은 경우는 전이들이 일정 간격으로 배열이 돼서 각도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각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전이 간격에 따라서도 이제 환산을 할 수 있는데, 그 환산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전이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세타가 어떻게 돼요? 지금 베타가 커지게 되죠. 네,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버거 스펙터랑 파이는 여기서 그 상수니까 결국 전이 사이의 간격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특이한 명결함이 바로 적층결함이에요. 그 적층결함 같은 경우는 적층 구조 내에 이제 불규칙한 원자면이 하나가 뚝 끼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원자면이 하나가 사라져서 형성되는 결함입니다. 그래서 예를 위에서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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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되는 면이 있었는데, 갑자기 C가 빠졌어요. C가 빠져서 중간에 A 면이 생겨요. 자, 이렇게 될 경우 A, B, C, A, B, C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A, B, C, A, C, A, B, A, B, C, A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가 딱 엇갈렸죠. 요 구간을 바로 이제 적층결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적층결함이 나타났을 때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하나는 면이 추가되는 케이스가 있고, 하나는 면이 제거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면이 빠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결함을 이제 고유적층 결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원래 있던 면 하나가 원래 없었던 면 하나가 이런 식으로 딱 들어오는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외인성 적층 결함이 있는데, 요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유적층 결함 같은 경우는 얘가 면이 하나가 똑 빠지면서 A, C, A, C 이런 식으로 어, 바로 적층결함 두 개가 동시에 이어지는 패턴을 보이게 되고, 외인성 적층결함 같은 경우는 이제 A, B, A가 됐다가 다시 A, C, A 이런 식으로 그 보면은 B, A, C 하나가 이제 면이 하나가 쭉 한 가지의 패턴이 쭉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금 면이 그 다음 적층결함이 쭉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중간 그 적층결함 사이에 면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이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패턴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적층결함이 일어날 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면이 하나가 들어가거나 빠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정하죠. 네,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적층결함이 형성될 때 결함 발생에 필요한 이제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필요로 해요. 요거를 바로 이제 적층결함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적층결함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식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아마 요 식은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FCC 전이랑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하튼 이런 적층결함 에너지가 가진 식을 보게 되면은 요 둘 사이의 간격, 네, 간격에 반비례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적층결함 에너지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적층결함이 생겼을 때 불안정하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얘네가 많이 생기고 싶어 할까요? 적게 생기고 싶어 할까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에너지가 높은 녀석이랑 낮은 녀석이 있으면 항상 에너지는 낮은 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얘가 없어지는 걸 좋아를 하고요. 그 말인즉슨 스태킹 포트가 감소를 하게 돼요. 반면 에너지가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도 크게 상관없네. 그러면 와, 우리 좀 더 넓어져도 되겠다 하면서 이 둘 사이의 간격 D가 좀 더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발생 빈도 역시 좀 더 생기기 쉬우니까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층결함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전이 이동에도 영향이 크게 가기 때문에 소재의 변형 기구에도 큰 차이가 발생을 해서, 어떤 재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이 기반 변형이 일어나는데, 어떤 재료들은 뭐 적층결함 생기면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네,
있게 되는 이런 차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전이 이동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쌍정인데요. 쌍정 같은 경우는 재료의 전단 변형이 가해짐에 따라서 원래 면과 이제 거울상을 가지는 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쌍정을 보게 되면은 격자가 이런 식으로 쭉 있다가 갑자기 확 꺾여서 대칭되는 형식으로 격자가 나타나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이 녀석들 같은 경우는 각도 세타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 말인즉슨 얘가 그 말인즉슨 얘를 만약에 얘가 60도로 회전했을 때 60도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이 녀석이 있는 그 격자면하고도 딱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응 방향의 특정 방향으로 이제 방위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원래면과 이제 일치성 관계를 보이게 돼요. 이 관계가 바로 이제 대응 방위 관계라고 해서 CSL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그 회전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만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얘네들이 보게 되면은 뭐 격자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연장을 시켜봐요. 연장을 시키면은 이제 특정 지점에서 원자들이 딱 겹치는 지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격자 간 중첩이 일어난 지점까지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원자가 3번 정도 이동하니까 딱 맞죠. 그래서 이걸 시그마 3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중첩이 일어난 지점이 존재를 할 경우 다른 방위 관계에 비해서 이제 좀 규칙적인 원자 배열이죠. 이게 규칙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걸 조금 더 선호하는 패턴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방위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선형적인 경계면이 보이게 되고 다만 이런 녀석들이 나타나는 게 기본적으로 전이가 형성되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슬립계가 좀 부족해서 전이가 좀 형성되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적층계열의 에너지가 좀 낮아가지고 얘네들이 쭉쭉쭉쭉 벌어져가지고 그 적층계열들이 쭉쭉쭉 벌어져서 막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 좀 많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제 회전 관계를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네,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이 일어나게 되면 특정 부분에서 계속 중첩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특이 패턴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특수한 패턴을 보이는 시점이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외에 이제 여기상 경계 같이 이제 이건 좀 약간 상경계랑은 좀 다른 상태예요. 그래서 그 여기상 경계 같은 경우는 A, B, A, B, 뭐 B, A, B, A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 녀석들이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 원래 결함이 없는 상태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원자랑 같이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랑 지금 인접하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 녀석들이 잘못 엇나가서 붙어가지고 뭐 A, B 이런 식으로 붙다가 갑자기 B, A, B, A, A, B, A, B 이런 식으로 이제 분 사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녀석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제 대칭이 되죠. 대칭이 되고 그리고 원래는 그 AB 패턴이 올 차례였는데 BA가 되면서 이만큼이 지금 요만큼이 지금 보게 되면은 엇나간 상태가 됩니다. 요 T만큼. 그래서 역위상 요런 식으로 이제 그 같은 상에서 먼저 하나만큼 이제 엇나간 상태를 이제 바로 역위상 경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역 위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역위상 구역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위상 구역의 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상이 이제 일정량의 벡터만큼 엇나가 있는 상태로 이제 서로 다른 원자 위치로 바꾸는 만큼의 이동이 발생한 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TM 이미지를 보더라도 이제 원자들이 하나씩 딱딱 엇나가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죠.
네, 요거를 이제 여기선 구역이라고 하고 이 구역을 가르는 경계선이 여기선 경계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표적인 3차원 결함이 석출물인데요. 석출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에서 봤던 화합물 같은 것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어, 네, 화합물 같은 게 이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석출물 형성이 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기지의 결정 구조랑 이제 방위 관계에 따라서 정합 그리고 부정합 관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합 같은 경우는 기지의 격자와 연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인즉슨 이제 얘네들이 이제 구조가 완전 엇나가지 않고 얘네들하고 격자 구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근데 석출물의 이제 격자상수랑 이제 기지의 격자상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 다른 격자상수의 차이 때문에 이제 기지의 뒤틀림 현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요 뒤틀림에 의해서 결국에는 응력장이 발생을 하겠죠, 주변에. 응력장 발생하면은 전이 이동이 어떻게 될까요? 방해받을 겁니다. 네, 요런 방해를 상당히 먼 거리부터 유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정합 석출물이고 두 번째로 부정합 같은 경우는 기지의 격자와 이제 불연속적인 관계, 네, 연속적이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정합 구조에 비해서 그 뒤틀림 현상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뭐 다 떨어져 나왔으니까. 네, 떨어져 나와서 실제로 이제 응력장 주변의 응력장도 상당히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전이 간의 상호작용 역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적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재료에서 전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방해를 하기 위해 이동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는 정합 쪽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제가 나중에 아마 그 네, 뭐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강화 현상이 석출 강화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네, 요런 차이에서 재료 강도 역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석출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재료의 0차원부터 3차원까지의 결함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각각의 결함의 공공, 침입형 치안형 원자, 전이, 결정립계, 적층결함 쌍정, 그리고 여기선 경계, 석출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쭉 보았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들 결함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결함인 전이가 과연 FCC, BCC, HCP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